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2월 4일, 네, 2월 달의 첫째 주 주간 투자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또 이런, 네, 아침 일찍 또 찍긴 하는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네, 막 또, 시작을 조금 바쁘게 시작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네, 뭐 다시 힘내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좀 바쁘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종목들도, 그리고 또 시장도 조금 변화가 오다 보니까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포인트는, 네, 저희는 매크로 쪽 얘기는 이런 돌아가는 시장 쪽에서 조금 자제하면서 아마 시황 코너는 좀 줄을 겁니다, 내용이. 예, 그런데 종목적으로 많이 집중을 하되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일단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 이번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부터 그리고 또 알파벳 그리고 또 메타는 잘 나왔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위축된 실적이 발표됐다라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 또 아마존은 또 주가가 쭉 밀렸죠. 실적도 많이 좀 미스가 났고 이런 쪽에서 애플은 의외로 그나마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중국이 참 많이 살아 올라왔는데 중국은 선방했는데 아이패드도 의외로 잘 팔렸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잘 팔렸다는 건 다 괜찮은데 전체 판매량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중국 그렇게 봉쇄한 나라 쪽에서 걱정을 했지만은 다른 지역 쪽에서 other country 이쪽이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자신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실적에 큰 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또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위축됐다가 또 종가는 그래도 선방했죠. 이런 현상가 나왔다는 거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이 반영했는데 조금 있다가 예 다시 녹화하는 거긴 하지만 네 봐야 될 달러 쪽에서 좀 큰 변화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고용 지표인데 고용 지표도 지금 의외로 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영어로 써야 되는데요. 네.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이번 어제 나왔던 쪽을 보게 되면 뭐 정부 고용 지표 쪽에서 비농업 민간 고용 숫자가 한 28만 건 생각했는데 50만 건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또 3.4% 실업률 이거 못 보던 숫자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면 아이고 망했다. 연준이 또 난리 치겠네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 50만 건 중에서 이번에 1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도 협상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6월까지 고용도 못하게 됐고 그냥 묶이게 생겼네. 그래서 정부 지치려고 하는 government payroll 쪽에서 오히려 훨씬 더 고용을 확 늘렸죠. 이쪽이 거의 이번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첫째, 일회성일 것이다. 두 번째, 또 보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지금 보니까 4.9% 예상했는데 4.4%대 많이 떨어졌죠. 그런 현상이 나와서 오히려 시장은 좀 안도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약간 좀 꺾인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부분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담 가는 건 많은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너무 오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쪽에서 그나마 약간 안도의 한숨은 쉬었지만 지금 시장은 기업들 실적도 그렇고 조금 이따 볼 이제 달러화도 그렇고 또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고 약간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하락은 했지만 또 제한적인 모습들 약간 애매모호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조금 좀 다른 변화. 그러니까 즉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하느냐라는 쪽의 변화로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이틀 동안에 보면은 지금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약간 급반전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진행은 되는데 100을 깨고 제가 얘기했던 게 한 90대 정도까지는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데 아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반전이 좀 나온다.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한 103대 정도까지는 다시 시도할 수 있겠다 싶은데 거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먼저 반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달러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왜 일단 소외 아니면 좀 낙폭이 커서라고 하는 반전에 대한
모습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신흥국에 대한 변화가 살짝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흥국에 대한 우려? 약간 좀 한쪽으로 또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들 강세 나오고 하는 데 대한 노이즈? 기스?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지금 이 영향 때문에 중국도 약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영향을 받을 뻔했지만 예,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바뀌기 시작하죠. 요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왜 그러느냐? 예, 요것 때문입니다. 또 작은 나라에서 매매하는 저희한테 이런 또 시련은 글로벌 시련은 항상 찾아오죠. 가보지도 못한 나라, 솔직히 인도는 가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런 나라 쪽에서 아다니 사태, 뭔또뭐 아다니 같은 사태야. 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인도 증시 전체 찬물을 끼친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중국은 아유 뭐 공급망 쪽에서 중국 배제하자. 미국 쪽에서 철저하게 배제한다. 별로 안 좋았죠. 리오프닝까지 있고. 작년에 가장 좋았던 신흥국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아이고 우리도 인도처럼 갔으면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선섹스 지수를 보면서 참 부러워했는데 또 1년 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아다니 사태가 뭐냐면은 아다니 그룹 쪽에서 인도에서 세계 2, 3위권 되죠? 예, 이쪽이 또 힌덴버그죠? 이쪽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발표를 하겠다. 중대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약간 이쪽에 나오는 인도 쪽의 정부와의 결탁, 그리고 또 부정부패, 그리고 또 이게 봤더니 부실이 엄청 많더라.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공매도 공격하더니 이게 주가가 한 달 만에 76% 빠졌습니다. 엄청나죠? 이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정부의 부정부패 못 믿겠네. 인도 정부까지 증시까지 못 믿겠네. 투자자의 신뢰 폭삭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루피와 또 급락 또 인도 증시도 같이 추락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지난주 좀 심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될 것인가라고 하다 보니까 한때 또 촉망받던 인도는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좋았던 국가, 좋았던 섹터, 이거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쪽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변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신흥국 전반적으로 그러면, 보니까 신흥국 쪽 다 미국 팔고 신흥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쪽에서 약간 경계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 다시 그냥 일단은 잠깐 미국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태로 촉발된 모습들이죠. 이번에 아다니 그룹이 또 유상증자를 해서 좀 더 주가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다가 이것도 철회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더 많이 하락한 게 이런 현상이다라고 보게 되면 참 외계인들이 지구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져갈까요? 참 가지가지 하는구나. 뭐 여기 괜찮으면 저긴 또 터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나라는 변화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요 정도쯤에서 다시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끼칠 텐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게 제일 초점이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동안 급하게 아니면 많이 샀던 외국인들 지금 보니까 7조 2월달 들어서 8조까지 넘어가죠. 7, 8조까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은 이거에 대한 해답은 일단 모릅니다. 반대로 인도가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또 나온 자금들이 에이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 한국으로 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까? 대만으로 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또 자금 유입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저희 희망 회로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냐? 저희가 항상 레몬 리서치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간 투자 전략에서는 월요일 날 곧 첫 공지사항이 그거죠.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그래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뭐 요게 또 나가다 보니까 체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외국인들 한 14억 9천만 달러, 지난주 11억 9천만 달러, 이번에는 뭘까요? 네, 확인돼야 되겠죠. 유출로 전환됐을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유입인데 유입폭이 만약에 뭐 한 자리 숫자대, 뭐 5억 달러 쪽으로 들면은 약간 주초에 이 달러 강세와 함께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똑같이 뭐 그냥 이것까지 나오면서 인도까지 나온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뭐 그래서 한 15억 달러 지킨다? 다음 주도 그냥
주 초에는 약간 또 차익 매물 나오는 듯 하다가 쫙 끌어당길 수도 있겠죠. 이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에 대한 변화도 말씀드리는데 일단 경계감은 있습니다. 달러화가 쭉 오른다. 외국인들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 달러도 당연히 고점에서 달러화 강세에 따라서 유로화 약세로 바뀌죠. 쭉 가던 유로화가 좀 영향을 받았다는 쪽들. 위안화도 당연히 위안화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 거 확인돼서 아마 이게 또 중국 시장에 약간 좀 조정의 빌미를 살짝 또 중국 증시요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비트코인 네, 이쪽은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한번 쫙 올라왔던 거 일단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은 비트코인은 눈치짝 보다가 일요일 날 또 막 훅 빠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일요일 쪽의 변화가 내일이죠. 그러면 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혹시나 비트코인 갖고 있다면 비중 줄이시는 게 낫겠죠. 이런 우려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위험 자산의 끝판왕은 달러와의 반대 입장으로 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쪽은 달러가 약세일 때 강하다.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약간 고민이 된다. 그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시점 아니라 정리하는 시점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급하게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일단 금 가격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고점에서 쭉 빠집니다.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이렇게 변화가 나오네요. 네, 기분 나쁘다. 하지만 달러의 기조가 바뀌는지는 아직 좀 더 체크해야 되겠죠. 달러 약세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게 반대로 나오는 거 좀 심하게 나오고 있고 조금 있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미국 주식도 당연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거는 또 체크를 할 거고요. 또 하나 구리, 네, 한때 또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쭉 가던 거 조정 나오죠. 근데 이거는 요 정도 라인 한 3.9달러대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하게 돼서 추세 맞추고 딱 맞춘 다음에 돌아가느냐 요거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딱 그래요. 지금이 작년 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무럭무럭 컸습니다. 와 이제 들 거야. 2월 달 들다 보니까 그렇긴 그런데 진짜 맞아? 뭐 아니면 중국의 리오프닝 제대로 되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감이 나오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어질 3월 전에 약간 좀 고민스럽고 조정이 나오는 과정 같아요. 이게 큰 변화 없이 2월 달에 마무리되고 움직인다. 그러면 3월 달부터는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달러와 약세 또 중국을 바라보는 자금들의 동향들이 여기서 펼쳐지겠죠. 그 전이다. 라는 쪽에 대한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도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언제 80달러대에서 70달러대 중반까지 이러면 또 여기 저항 여기 지지 쪽에서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거 70달러에 깨지는 거 아니야? 또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갔던 거 다시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되죠. 이건 또 환율과 같이 연동을 시키되 중요한 거는 70달러대 정도쯤에서는 그래도 정부의 암묵적인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에서는 비축류 다시 비축류를 다시 방출이 아니라 유입시킬 거야 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만약에 지금 미국도 원유 수출국,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절대 좋은 현상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 또 수출 가격들 떨어지고 거기다가 원유 시초업체들 나 안 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원유 생산량도 줄어들고 원유 생산량 볼까요? 벌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꺾여요. 꺾이는 변화가 나오는 관점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원유 에너지 관련된 기반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업스트림, 네, 그리고 미드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 쪽에서 벌써 원유 생산량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시추 채굴하는 이쪽, 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운송 쪽 이쪽을 봤을 때 다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쭉 갔었을 때는 좋아 하다가 한번 꺾이다 보니까 약간 이쪽에 영향을 받는 거죠. 다운 쪽은 뭐 그냥 다 정유, 뭐 플랜트 이런 쪽인데 이쪽들은 그래도 다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앞에 거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여기를 영향을 끼치면서 보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시추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유가 꺾이면 나 안 해. 이러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정부가 뭐 어떻게 하나 싶은데, 미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도 강합니다. 신재생도 계속 드라이브를 걸지만, 이 거는 사이에 화석 연료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유럽을 수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는 상당히 아직 좀 시간이 걸린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나 안 해. 유가 떨어졌어. LNG 가격 이렇게 많이 하락했어.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해지는 거죠. 미국 정부가. 그래서 이것까지도 약간 육성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은 조금 더 진심이겠지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미국 경제를 생각했을 때 전통 화석 에너지를 그냥 완전히 포기하고 신재생으로만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네. 이거를 만약에 비율이 예전에 이쪽이 70이고 이게 30이었다. 그러면은 뭐 IRA 법안이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모두를 통해서 신재생 쪽으로 가는 게 한 50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놓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일단은 이쪽 그러면 타격을 받겠죠. 타격 영향받고 이쪽도 영향을 받는 주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요런 때 또 이쪽 관련된 쪽이 작년에 주가나 실적이 무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다가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그래 우리 다 실적도 이만큼 나와서 너무 해피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정부의 횡재세 뭐 이런 것도 좀 내는 거 뭐 그렇게 그냥 그래 돈 벌었으니까 내줄게 하지만 여기서 이제 케이펙스 투자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좀 투자를 규모를 작년보다 올해 살짝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영향도 받죠. 근데 살짝 줄이는데 여기 단서가 우리 유가에 따라 달렸다라고 딱 단서를 붙였죠. 그러면 유가 빠지면 우리 캐펙스도 자금 예상만큼 또 투자 안 할 수도 있어. 약간 이거 누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정부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이런 걸 오히려 또 차익 실현의 기회를 삼아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는 게 낫겠다라는 쪽에서 있다가 미국 주식도 한 종목이 추가될 거고요. 조금 변화가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또 큰 변화 쪽에서 작은 변화가 나온다. 이것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도 그렇습니다. 70달러대 지지하고 또 그냥 쭉 빠지느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에 대한 동향과 그리고 달러에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게 또 중요하겠죠. 하지만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지는 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박스권 테스트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기대감이 꺾이는 거. 중국의 철강 선물이 가다가 꺾입니다. 이것도 하나 영향을 끼치겠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쪽과 또 의외로 재고가 많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변화죠. 그래서 되는긴 되는데 이 재고부터 소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철강 가격들 그냥 가는 거 좀 힘들지 않아? 이런 쪽이죠. 그러면 약간 꺾인다.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움직일까요? 걱정했던 뭐 자동차, 철강 이런 철을 많이 쓰는 쪽은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이죠. 조선 이런 거는 후판 가격 막 올려라고 했다가 잠깐 살았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단기 변화의 랠리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자동차 쪽을 실적도 좋은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게 아닐까. 뭐 근데 물론 단기 변화입니다. 네, 이런 쪽도 눈길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때 모두 다 미국의 달러와 약세와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만 보던 상황 쪽에서 약간 변화가 나오고 있는 쪽의 상품 시장의 변화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한번 곱씹어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그러면 시장에서도 변화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겠죠. 증시에서도 약간 그동안 쭉 갔던 변화가 약간 차익 매물의 변화와 이런 흐름들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얼만큼 또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이걸 방어해 주느냐. 이거는 다음 주에 체크할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쪽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따가 지표 보면서 지수 보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시장 위험 지표 쪽에서 쭉 봤을 때 뭐 변동성 지수는 뭐 크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차. 요게 이제 좀 걱정이죠. 걱정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장단기 금리차에서 나오는 변화 지금 더 확대되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이번에 금리를 올려서 4.5에서 4.75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그러면 단기물들은 거의 여기 유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년물 보게 되면 4.5%
5%, 4%대 초반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4.4%대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3.5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지금 다 보면은 기준금리보다 다 시장금리는 낮아져 있어요. 시장은 연준은 계속 가겠다는데 시장은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못 가. 전혀 다른 동상이몽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들이고요. 3월 달에도 살짝 뭐 5%대를 올리겠죠.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오히려 변화가 연준에서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일단은 관망할게. 일단 단기적으로 금리는 다 오른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시장이 환호하겠죠. 와, 우리 생각한 게 맞았어. 와, 뭐 역시.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5%대라는 금리와 함께 괴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때쯤에는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살짝 5%의 괴리가 있다 보니까 반등 나오겠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 쪽에서는 지금 랠리가 나왔던 가장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금리가 하향 안정, 실세 금리는 벌써 하향 안정화된다는 걸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식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월달 FOMC는 그래서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 FOMC 얘기 잘 안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다 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시장 실세 금리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살짝 셀온의 느낌도 있죠. 너무 괴리가 큰데? 라고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 이 두 개가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의 빌미를 맞출 수도 있겠다. 근데 단기 관점이겠죠. 네, 긴 쪽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연준에 대한 변화와 함께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이거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보자. 라는 쪽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란 쪽인데 그 3월 달에 FOMC와 함께 또 어떤 변화 요인들 요거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보지 않다고 하지만 체크할 건 체크하자.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는 당연히 실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와, 기업 실적들이 그렇게 엉망이고 안 좋은데 이거 한기 기업 속출할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도 금리가 한풀 약간 시장 금리가 꺾이다 보니까 그래도 살 것 같아. 라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다시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안 좋은 기업들 막 속출하고 다시 나오는 쪽에서 불안감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요거는 아마 3월 달에 계속 체크해야 될 쪽이 아닐까. 2월은 그나마 좀 괜찮은 쪽으로 아직까지는 안도의 쪽으로 지금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벌써 이것 때문에 그래요. BDI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고는 이게 경기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리오프닝 때문에 들어온 거 맞아란 쪽으로 한때 1500대 갔던 게 지금 600선까지 떨어져 있어요. 의외로 약하죠.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노션 이런 거는 오히려 주가가 강한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수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또 3월 달에 중국이 리오프닝 한대라고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다 같이 연결되면서 영향을 끼치면은 3월 달엔 변동이 좀 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까지는 봐주겠는데 3월은 아직 앞서 말씀드렸듯이 FOMC 나오고 금리가 어떻게 살짝 올라가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시작되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인들이 펼쳐진다. 요거 한번 체크해야 될 요인이고 의외로 BDI 지수가 벌크선 쪽이 뭐 철광석, 뭐 나무 목재, 뭐 유연탄 이런 것들 다 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하진 않다라는 쪽. 뭐 춘절 영향 정도로 알았는데 춘절 영향보다도 더 심하게 조금 전저점 깨고 내려간다는 거, 요거는 좀 약간 체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 경제지표 쪽에서 이번에 발표됐던 제조업지표 한번 볼까요? 네, ISM 제조업지수. 예.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속 하향화되고 있죠. 이게 미국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서 멈추느냐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서 이제 멈추거든요. 근데 멈추는 단계를 약간 벗어났습니다. 45 주목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어느 정도 특히 신규 주문 쪽에 대한 변화가 턴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45대까지 내려올 거 감안하고 역시나 기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데 턴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뭘까? 그러면 이거는 또 리오프닝이 돼야 중국의 리오프닝 보고 움직이지 않나 한쪽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제조업 지표를 보게 되면은
중국도 차이신으로 볼게요. 그냥 제조업 말고 차이신 제조업 PMI. 그나마 조금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아유 이제 살아서 좋아라고 하는데 아직 그 1월달 때 나왔던 거 보면은 49.2거든요. 살짝 그러니까 지금 10월달부터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 봉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49대 견뎠다라는 쪽으로 보죠. 근데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와서 이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벌써 이제 12월 달에 얘기가 들어오고 1월 달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49.2라는 숫자가 50대 아직 못 왔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의외로 좀 약한데?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지금 중국 쪽도 약간 고민들. 그러니까 원자재도 그렇고 중국 지수도 그렇고 제조업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리오프닝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의문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쪽에서 중국도 50대로 나가고 미국도 아까 보신 것처럼 빠르게 한 50대 근처로 돌아오고 하는 현상이 나와야 뭐가 갈까요? 한국의 수출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뭐냐면은 반도체겠죠. 반도체에 대한 변화, 이거를 같이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 잘 돌아가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그래도 좀 양봉이면 선방은 했죠. 201선 돌파를 하고 선방은 했는데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저항으로가 다 돌파한 거 괜찮은데 보통 저희가 잘 아는 것들 그거죠. 55일선을 돌파를 하고 55주선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짱짱하게 갔던 적이 아직은 없었는데 추세까지 다 저항해서 기분 좋다. 하지만 약간 지금 그 55주선에 대한 예의 이런 걸로 표현 많이 드렸죠. 살짝 지지받고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 한 주다. 근데 지지권에 대한 탐색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한번 강하게 들어오고 약간 좀 주춤하면서 물량 받는 과정들 그러면서 55주선이 약간 플랫하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나오면서 약간 기다리는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의 해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그때도 보면은 55주선에서 첫 돌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확 꺾였죠. 지난번에는 한 번, 두 번째 확 꺾이고 이번엔 한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2월달 안에 여기 지켜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1,500선 위에서는 계속 지켜놔야 그 다음에 돌아갈 힘이 마련되겠죠. 다음은 어디냐면은 제가 보기엔 여기 12,500, 13,000원대 근처까지 돌아가기 시도하는 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또 3월 달에 또 그거죠. FOMC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복합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것들. 요게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요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마찬가지로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또 이거 약간 쌍고가 비슷한 느낌 나죠. 쌍고가인데 고점을 돌파 못하는데 거래량은 살아있는 거. 쌍고가일까요? 아닐까요? 벌써 지금 하나, 둘, 셋, 넷 2,500선 근처에서 네 번째 시도하는데 미국 시장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못 따라온다 그러면 또 살짝 좀 위축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번에 보여줬던 이제 갭을 메꿀 것이냐 안 메꿀 것이냐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러면 요 상황들, 그러니까 2,400 위쪽입니다. 결국은 2,400 위쪽이고 저희 55일선은 쭉 하고 올라오겠죠. 묵직하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400선, 2,420부터 그러니까 단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2,500을 돌파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또 미국 시장 조정받으면 좀 질질질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2,420에서 2,400 이거를 넉넉하게 지지를 해주느냐 지지하는 것 따라서 그냥 박스권 안쪽에서 마무리 짓고 올라가느냐 또 여기서 힘없다가 또 바짝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이 2,400에서 2,500 앞둔 뭐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아직 끝나지 않은 자리 싸움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그러면 2,500 확인된들 그 다음에 뭐 그러면 탄력적으로 가겠느냐 또 그건 아니겠죠. 네, 그런 변화들 보시되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쪽이 더 탄력적이죠. 지금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박스권 상담은 그냥 쭉 하고 들어오면서 거칠 것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또 코스닥을 뭐 찬양하거나 바라볼 지수로 보고 움직일 상황은 일단 아닌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55주선 더 났어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움직임이 더 연결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초점은 780선 넘어서 혹시나 요 위까지 움직인 코스피의 자리를 본다라고 되면 800선 근처까지도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단계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가줘야 된다. 적어도 지금 55주선 보게 되면은 지금 55 774입니다. 그 정도라도 좀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기회 요인들은 저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예, 코스닥 쪽이 더 맞겠죠. 뭐 근데 코스닥은 워낙 또 급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쭉 꺾여 내려서 코스닥은 55주선 못 가라고 해서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의외로 지금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나 잘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들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는 상황 쪽에서 바이오주는 워낙 기대감이 없는데 이 정도면 선전했네 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그렇게 크게 흔들릴 거 없고 엔터주들 괜찮고 뭐 크게 사고 치는 거 없고 그러면 실적의 안정성은 오히려 코스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는요. 그런 쪽의 변화를 지켜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대 이제 미국 증시 쪽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번 주에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또 에너지 쪽 저희가 좀 갖고 있죠. 그런 쪽에 좀 변화가 좀 나왔는데 일단 애플은 걱정했던 것보다 뭐 IR 내용들 뭐 쿡 형님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좀 변화가 나와서 그나마 좀 덜 빠졌고요. 테슬라 선방했고 그 사이 이제 에볼루스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에볼루스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솔직히 엔빌 이렇게 들어온 자리에서 이거 엔빌 자체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좀 부분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다시 노려야 되겠죠. 혹시 지지 들어오게 되면 또 봐야 될 지수는 다 아실 걸로 같고요. 이제 여기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제가 유로나브는 올라오면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리를 하거나 줄이겠다. 지금 일단 유로나브는 55선 저항입니다. 예, 줄이십시오. 한 50% 정도 줄여서 손절입니다. 예, 이거는 지난번에 들었던 가격대 대비해서는 이 정도 한 18달러대 저 정확히 17점 몇이 있는 것 같은데 한 16대 보니까 좀 손해보지만 줄입니다. 이걸 어디로 가느냐? 예, 먼저 말씀드리면 NE 노블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에 포인트를 맞출 거고요. 요게 뭐 하는 회사냐? 네, 일단은 또 봐야 되겠죠? 이게 코드가 NE NE 네, 노블 요거를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도 NE 이거를 이렇게 또 그렇죠? 예. 넣어놓고 그래서 유로나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구조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트레스 오션과 거의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시추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요걸 줄여서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포지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쪽에서 업스트림 쪽에서 2개 그리고 또 미드스트림 쪽에서 2개로 바뀌는 구조죠. 그래서 시추 해양 탐사 이쪽에 대한 업체가 2개라는 얘기는 그리고 또 그나마 트랜스오션이 좀 넉넉하게 주가가 올라와줘서 또 이번에 온세미컨덕터는 신고가 비슷하게 가줘서 그나마 다행이고 나머지 쪽은 좀 재미가 없지만 이걸 끌고 가다 보니까 여전히 계좌는 괜찮더라고요. 이 계좌는 좀 뭐 크게 탄력은 압박은 안 받았는데 게다가 또 그 사이에 달러가 강세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묘미가 있더라고. 뭐 묘미보다는 또 밑에서 약간 좀 지지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번에 아까 아침에 보고 베리골드 저렇게 빠져가지고 또 좀 계좌 그렇겠네 싶었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노코를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다. 노블이 뭐 하는 회사냐 한번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노블 보게 되면 참 이름이 노블하게 생겼네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해양 플랜트, 예, 그리고 잭업이죠. 여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거, 드릴십, 또 시추하는 쪽 리그수.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리그가 여기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도 이 리그 수에 따라서도 같이 영향을 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사용 위치 보게 되면
약간 중동 북아프리카 쪽부터 미국부터 이게 쫙 들어가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그래도 지금 트랜스오션과 함께 살아남은 몇 개 안 되는 회사들 중에서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중요한 게 지금 작년 3분기 때 같은 경우도 잭업 28% 늘었죠. 그리고 드릴십은 100%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변화를 많이 끌어오고 있다란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신규 유전 개발이 급감했죠. 그런 상황 쪽에서 계속 이제는 다시 유가가 이런 상태에서 유지만 된다. 계속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는 쪽에서 거의 트랜스오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적자에서 좀 허덕이다가 이제 좀 돌아가나라는 쪽들이 살살 들어오는 대표적인 상황들이고, 특히 노블 같은 경우는 또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뭐 발라리스, 뭐 스이드릴 이런 회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넉넉하게 빠르게 실적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지금 트랜스오션은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탄력성이 더 좋은 거고요. 그 두 개로 보시면서 요거를 또 스터디를 해가시는 방향으로 볼 텐데, 자리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일단 저라면 이제 약간 또 보초병 들어가고 55일선 쪽에서 한번 눌림목 들어올 때 맞추어 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추업체,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눠놔야 되겠네요. 온세미는 또 밖으로 빼고 이쪽으로 빼고, 그래야 지금 에너지 쪽으로 일단 에너지 쪽이 제가 한국 쪽을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은 이런 업체가 없어요. 원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드릴십 관련돼서 이게 손해본 입장에서 저거 만들어놨는데 팔 데도 없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다 하나씩 둘씩 나가는 입장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중공업이 해양치추 뭐 탐사 이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수주를 받아서 해양 플랜트 쪽의 연관성은 좀 아직까지는 좀 수주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시장은 또 지난번에 드릴십 그거 가지고도 고생했는데 또 괜찮냐 이런 거 의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결론은 한국은 이런 관련된 시추하는 업체가 없다가 정답입니다. 왜냐면 한국에 무슨 유전이나 있습니까? 동해 가스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거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노블하고 트랜스오션은 뭐 이제 넉넉하게 뭐 수익 난 상황에서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살짝 줄여놓는 게 좋겠다. 예, 약간 트랜스오션도 비중은 좀 챙겨보면서 이거 따라가는 상황들이죠. 아니면 지금 그냥 갖고 있다. 혹시나 이거 따라가는 거에서 3일선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기, 크게 흔들리는 선이 나온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갖고 있던 거, 초기에 샀던 거 비중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샀던 거 여기죠. 여기 샀던 거 비중을 줄여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보는 게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봐야 될 게 온세미 컨덕터. 뭐 거칠 것이 없네요. 예, 박스권 여기 돌파하다 보니까 쭉 올라갔고, 미국 시장은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단 지금 엔비를 상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줄이는 거.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온셈이 좀 줄였고 유로나브 좀 줄였고, 그리고 또 나머지 스콜피오는 그냥 그래서 가보려고요. 그나마 안정된, 실적 안정된 쪽이다 보니까 이번 잘 넘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에볼러스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앞서 말씀대로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베리골드는 고점에서 확 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 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가겠죠. 어디서 지지받는지 보시면서. 하지만 55일선이 지금 혹시나 18달러 밑으로 지금 17.7달러쯤 되죠. 이 정도까지 좀 들어온다. 의외로 잘 지지받고 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비중 늘려보자. 한쪽에서 지금은 지금 뭐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단계들 보시면서, 테슬라를 놓친 게 이제는 또 한이 되죠. 그냥 저희 MB를 믿으면서 이때 그냥 샀었으면 140달러에 샀었으면 그냥 네. 예. 네. 또 지나고 나는 또 껄껄껄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 주 여러 가지 지표들 다 나왔는데 변화는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좀 약간 주춤할 것 같고, 그래서 지수의 방향은 일단 지금 체크할 거는
그거밖에 없다. 첫 번째, 외국인들 동향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 이번 주에도 들어오는지 그것도 월요일날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 전략 다 보충할 거고요. 종목을 사는 거 반도체 쪽으로 계속 사느냐, 집중되느냐. 반도체 흔들리면 지수도 흔들리고 외국인들도 좀 관망한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지켜보고, 하지만 아까 벌써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은 이제 종목 쪽 기회 찾자.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지금 저희 엔빌 2차까지 막 와 있는 이런 단계에서 막 돼 있는 거, 이런 건 비중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샀던 게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 그냥 계속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3일선 이탈된다. 따라 올라왔던 3일선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그냥 고점에서 좀 신호가 안 좋구나. 파시는 게 맞죠. 파시는 거 정리하고 거의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거 보통 한 20-30% 정도만 갖고 어디까지 가나 몰고 볼 거.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지금은 네. 주식 비중은 지금 제가 계속 권해드리는 게 지금 현재 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 60-70%. 그래서 분봉을 통한 단타 계속 하는 거 적극 권유. 지금 같은 장에서 안 하면 언제 하느냐. 요즘 보니까 확률이 거의 90%대까지, 80-90%대까지는 거의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장 안 좋아할 때는 60-70%대였던 확률이 그것도 막 되게 저는 힘들게 했거든요.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매매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타 가능하고 두 번째 스윙도 충분히 저희 스윙하려면 보시는 게 그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일봉상에 대한 지표들, 55분봉상의 55분봉 관련된 쪽 지표들, 요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스윙도 맞춰가실 것 같고. 근데 중장기는 그냥, 네, 그만 보시죠. 중장기는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텐베거 이쪽으로만 체크하시고,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주식 비중이 저거까지 나가시되, 중간에 현금 20%까지는 충분히 활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조금 더 남겨놓되 지금 60-70% 정도를 목표로 두고 현금 한 20%는 계속 활용하면서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지금은 계좌 수익률을 계속 끌어올리는데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그대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결론적으로 주 초에 달러와의 기준이나 신흥국 관점들이 좀 위축되면서 좀 흔들흔들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2400선의 흐름들, 외국인들의 동향들 보면서 눈치는 살짝 보되 지금 공부할 거는 매크로 이거 아니다. 이런데 지금 시간 쏟지 말자. 그냥 지금은 다 산업 섹터 종목 이쪽으로만 포인트를 맞춰서 특히 플러스 알파 저희 툴 기술적 분석 같이 가미해서 좀 끌어내자. 계좌 수익률을 끌어올리자.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짧고 강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종목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